네, 지난 주말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울려 퍼진 소리입니다. 왜 촛불을 든 많은 시민들은 검찰 개혁을 외쳤을까? MBC TV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내용을 되짚고 곱씹는 순서입니다. 다시 스트레이트. 오늘은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촛불이 커진 이유를 추적한 김민욱 기자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욱입니다. 네. 뭐 다른 거 준비하다가 갑자기 아이템 바꾸고 막 이러신 거 아닙니까? 지난 주말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이템 선정을 하고 네. 이제 구상을 해서 취재, 촬영, 녹화, 편집하는데 네. 적어도 2주 이상 걸립니다. 2주 이상? 네네. 그래서 이틀 만에 저희가 이제 검찰 개혁 아이템을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취재 단계에서 서초동 촛불 집회가 진행 중인 건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지난주 토요일에 그렇게 커질 줄은 저희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도 토요일에 현장 취재도 진행했고 또 검찰 개혁에 대한 큰 열망이 있다는 것도 네. 몸으로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과 월요일 방송 전까지 계속해서 기사를 다듬고 또 방송에 쓰는 인터뷰도 더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 김민욱 기자는 현장에 가셨습니까? 네, 어떻게? 갔었습니다. 토요일에 취재차 그렇습니까? 갔었습니다. 네. 몇 시간 정도 계속 계셨습니까? 저는 이제 저녁 때 좀 인터뷰들이 필요해서 참석하신 분들이 네네, 인터뷰가 좀 시민들. 필요해서 그쪽에 한 7시경부터 2시간가량 현장에서 취재를 진행했고요. 네네. 아마 그 현장에서 직접 이제 취재를 하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뭐 조국 수호 뭐 이런 뭐 외침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검찰 개혁에 방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시민들 그 반응들이 좀 어땠습니까? 이제 몇몇 분들께 인터뷰를 부탁드렸거든요. 네네. 근데 물론 이제 3년 전 촛불 집회 이후 높아진 시민 의식, 뭐 정치 의식 높아졌을 거라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검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았고요. 또 네. 기소권, 수사권, 영장 청구권, 수사지휘권 이런 단어도 좀 어렵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네. 이 검찰이 이런 권한들을 막강하게 쥐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었고 또 이게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웬만한 그 기사를 이게 이제는 좀 우습게 생각하시는 그런 시민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워낙 전문적인 지식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요구 뭐 사실은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취재를 또 많이 하셨을 텐데 먼저 그 유성 기업 사례를 들었더군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제 검찰의 과거 잘못들을 좀 떠올려 보면은 떠오르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실제. 지난해 네.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다시 재조사 결정도 내렸던 뭐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이나 대표적인 사건. 네. 장자연 씨 자살과 관련된 사건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는 좀 네네. 그것보다는 네. 언론에서 여러 번 다뤄진 사건들보다 뭐 검찰의 문제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최근에 다른 사건을 좀 찾아보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유성 기업이 네. 그 첫 번째로 들어왔군요. 네, 네네. 그렇게 됐습니다. 뭐 후배 기자와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네. 유성기업의 사건을 들을 수 있었고 현대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사건을 이제 취재를 진행했고요. 네, 대략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제 유성기업이 먼저 어떤 회사인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차의 엔진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입니다. 네네. 근데 2011년도에 파업에 들어가요. 네. 근데 이제 주야 이교대 너무 힘들다. 가면은 쉬고 싶다. 이렇게 노조가 요구해서 이거를 주간 연속 2교대로 바꾸는 뭐 아무튼 좀 저녁에는 좀 쉬고 싶다. 네, 노사간의 얘기가 있었군요. 얘기가 네네. 진행됐는데 네.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파업에 진행을 했는데 유성기업이 이제 공권력이 투입되고 네. 또 뭐 용역 업체들을 동원해서 아. 노조를 탄압을 시작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저희 좀 유명한 창조 컨설팅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 회사와 손 잡고 제2 노조 그러니까 사측과 친한 노조를 만들어서 네네. 노조 파괴하는 공작이 진행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배후에 현대자동차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이제 이 무렵 이제 현대자동차 임원의 차량에서 네. 유성기업 쟁의와 관련된 문건들이 아, 발견됐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노조가 뭐 그렇다면은 뭐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뒤에서 누군가가 배후 조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네, 그래서 당연히 노조가 이제 현대차를 고발합니다. 네, 이제 원청이 하청업체 노사 쟁의에 개입하면은 법 위반이거든요, 명백하게. 네, 그래서 이제 고발을 했는데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제 유성기업도 많이 이제 여러 건으로 이제 노동법이나 노사관계법 관련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언론에 많이 거론됐던 기업 중에 하나죠, 유성기업. 네. 근데 특히 이제 노조는 이 제2 노조를 만들고 네. 창조 컨설팅과 제2 노조를 만들어서 이제 노조를 파괴하는 공작에 현대차가 개입했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특히 국정감사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네.
그 노조 파괴 공작 문건이 공개되면서 이제 수사에 나가섭니다. 음. 관할 노동청이 수사에 나섰고 네. 이제 물론 이제 당시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수사 지휘를 받게 됐죠. 네. 그런데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메일이 나옵니다. 음. 그 노동청이 현대차와 유성기업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를 했고요. 네. 여기에는 현대차가 유성기업 사측에 제2 노조에 이만큼의 인원을 가입시켜라. 그러면서 날짜까지 정해주는 아주 명백한 개입의 증거가 되는 내용들이 있는 이메일이 발견이 됩니다. 네. 유성기업과 현대차 네, 사이에.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찰은 결국 이 사건을 불기소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요. 지금 그 증거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을 증거로 네, 뭐 그때 인용하지 않은 당시까지는 건가요? 네, 그때 당시까지는 그 노조에서도 그 이메일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네네네. 수사기관 외부로까지 그 이메일의 존재가 알려진 않았는데 일단 노동청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메일이 나왔고 네. 당연히 검찰은 이제 보고를 받았겠죠. 네네. 그런데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기소를 하지 않은 거죠. 네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네. 물론 이제 유무죄의 판단은 이제 법원의 몫이죠. 네네. 이제 법원도 이제 판단을 신중하기 위해서 3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네네네. 근데 수사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묻는 건 오로지 검찰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검찰이 이거는 죄가 없는 것 같다. 음. 뭐 법원에 재판을 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네. 이렇게 결정해버리면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재정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관할 고등법원에 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에 문제가 있다. 네. 이걸 구제해 달라라는 이제 재정 신청 제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재정 신청이 좀 지금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네네. 어쨌든 고소를 처음엔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묻혀버렸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좀 기소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유성기업 노조가 네. 그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건들에 대해서도 이제 불기소 처분이 나니까 음. 재정 신청을 했는데 재정 신청 인용률이 0%대거든요. 0%대. 네, 거의 뭐 이제 유명무실한 제도인데 정말 유명무실하네요. 네.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네네. 대전고법이 이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서 음. 유성기업에 대한 사건들이 다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 이메일의 존재를 노조가 알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를 네. 다시 고소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뭐 유성기업 한 사례만 지금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죄가 있어도 핵심적인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판단했을 적에 기소를 그냥 안 하면 더 그만인 것이고 사실 그것이 거기서부터 이 권력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어떤 지금 독점권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반대로 이 정권에 부담이 될 만한 사건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뭐 유성기업 건 같은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으면서 기소권을 남용했죠. 근데 네네. 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죄가 되지 않는데도 기소를 해서 이제 기소권을 남용하는 정반대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경우. 네. 뭐 대표적인 게 2009년 인터넷 농객 미네르바, 네. 뭐 그의 경제 분석이 그리고 경제에 대한 평가 게시물들이 허위 사실로 공익을 해줬다면서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왔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회사 얘기도 하지만 2008년 MBC PD 수첩 사건, 유명했죠. 네, 역시 결국 뭐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지만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검찰이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면 수사팀을 압박하기도 하고요. 특히 PD 수첩 같은 경우에는 담당 임수빈 검사가 네네. 뭐 검찰 지휘부에 압박을 받았다라고 이제 작년에 네. 검찰 과거사에서 진술을 하기도 했었죠. 네네. 근데 이 압박을 했던 사람 바로 이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 최규일 의원입니다. 네. 당시 최규일 의원은 무죄 나와도 좋으니 기소하라는 취지로 네. 임수빈 당시 검사에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진술이 나왔죠. 이 검찰 뭐 그 내부 비리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검사들이 눈을 감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그런 경우도 지금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제19 감싸기 네. 뭐 유명하죠. 검찰의 제19 감싸기. 그래서 뭐 김수창 당시 제주지검장 2014년 네. 공영 음란 사건 관련해서 네네. 이제 수사 중인데 사표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검사의 사표를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검사가 사표를 내고 검찰에서 떠나면은 변호사 기업을 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잘못이 비위가 있어서 징계를 받게 되면은 변호사 기업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징계를 하지 않고 그냥 나가서 뭐 좀 이렇게 경제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네. 근데 이런 게 김수창 당시 지검장뿐만이 아니라 네. 2015년 남부지검의 모 부장검사와 검사 한 명이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 사건도 있었고요. 근데 이때도 뭐 별다른 징계 없이 이 사람들이 사표 내고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지검 얘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요. 네네. 2015년 부산지검의 한 검사는 고소장을 분실했는데 네. 이걸 위조를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하는데 네. 이것도 그냥 사표를 받고 음. 유야무야 됐죠.
사실 내부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목소리를 높여 있는 검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임은정 검사인데요. 임은정 검사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가 덮였습니다. 다른 공무원이 그랬다면 구속하거나 기소했을 사건이 그 시절에 공연이 다 알려졌는데도 덮였고, 이 수사 지휘권과 수사권을 갖다가 독점함으로 인하여 검찰을 살수하는 데 쓴다면 그런 사람들이 무슨 검사라고 하겠습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공소장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뭐 조작을 하고 위조를 하고 이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 검찰이 견제받고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 임은정 검사가 이제 부산지검권으로 이제 고발을 했어요. 네네. 대검 당시 이제 검찰 지휘부로 고발을 했거든요. 네네. 직무유기다, 징계 네네. 대상인데 징계하지 않았다, 보고 받았을 텐데 왜 징계하지 않느냐라고 고발을 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게 이제 검사들이 이제 선투표로 뽑히는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너무 많은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자기들 사건에 이렇게 관대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취재 중에 만난 어떤 전직 검사인 네. 변호사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검사들이 법을 알기를 우습게 한다. 검사들이 법을 알기 네. 우습게 한다. 그러니까 요리가 가능하다 이거군요. 그렇죠. 쉽게 본인들이 너무 많은 표현하면. 권한을 갖고 있고 네. 그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게다가 네. 뭐 특혜들도 많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최근 논란이 됐던 검사장급 검사의 관용차. 그렇죠. 네, 네. 이런 특혜들 속에서 이제 이런 특권 의식들이 점점 더 커지지 않았나, 이런 네. 추측이 가능합니다. 사실 검찰 개혁은 1, 2년 얘기가 아니에요. 당장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해도 벌써 한 15년 전입니다. 그때도 검찰 개혁 하려다가 완전히 무산이 됐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글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뭐 워낙에 검찰이 쥐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바꾸기가 일단 힘들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뭐 엄격한 기수 문화, 서열 네네. 문화가 엄격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무현 정권, 당시 참여정부 때부터 네네네. 검찰에 대한 개혁을 시도를 하는데, 이제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법무부 장관을 바꿔서 검찰에 대한 인사권으로 네네. 검찰 조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처음 시도됐는데, 이제 그 엄격한 기수 문화, 그 서열 문화 속에서 이제 잘 되지 않습니다. 집단적으로 또 저항하기도 네, 또 하고. 반발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잘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네.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게요. 네.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 문제가 계속 언급이 되는데, 네. 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변호사를 수임하겠죠. 음. 대기업이나 이제 고위 공무원들이.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다 검사 출신들이 많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권 카르텔이 형성된 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이 검찰 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지시를 했고, 오늘 검찰에서 개혁 방안을 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의 판단보다는 저도 네네. 이제 갑자기 그 소식을 듣고 네.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좀 찾아봤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청와대가 어제 메시지를 내놨죠.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주문이 좀 있었고, 그런데도 이제 검찰 입장에서 일단 칼을 빼들었으니까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해야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개혁의 액션을 취하는 고육책이 아니었나, 이런 평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수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네.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 이미 한번 축소가 됐고요. 네, 네. 이게 5개 지검으로 줄인 상태인데 네. 이걸 3개로 줄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 관용차 얘기도 사실은 이미 1년 전에 박상기 장관이 줄이겠다고, 네. 없애겠다고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뭔가 좀 더 나아간 조치들은 없는 게 아닌가. 그 전에 있던 얘기들 다시 한번 반복. 네,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이제 뭐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변화의 움직임이니까 이게 잘 추진되는지 지켜보는 게 뭐 중요해 보입니다. 네. 뭐 후속 추세 또 있습니까? 네, 뭐 검찰 그리고 네. 검사와 관련된, 그리고 그들이 뭐 자기네들 권한을 남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네. 계속해서 이제 제보도 받고 저희도 네. 이제 잘 들여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김민욱 기자였습니다. 오늘 잘 들었고요. 다음 다시 스트레이트 이 코너는요, 화요일마다 이어집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